안녕하세요. 책이 들리는 밤입니다. 오늘은 나혜석의 어머니와 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책이 들리는 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와 딸, 나혜석. 나는 그 잘났다는 여자들? 치, 부럽지도 않어. 틈만 나면 한운의 방에 와서 히히 허허 하는 주인 마누라는 오늘 저녁에도 또 한운과 이기봉과 마주 앉아 아랫방에 있는 김 선생 귀에 들리라고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하여 말했다. 왜요? 이기봉은 주인 마누라의 심사를 잘 아는 터라 또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기 위해 이렇게 물었다. 여자란 것은 침선방적을 하여 살림을 잘 하고 남편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야. 오늘은 한국인과 마주 앉고 내일은 일본인과 마주 앉게 되고 때로는 미국인과도 말하게 되는 이 여간집 마누라는 여러 번 자석에서 신여성 논란이 나는 것을 많이 주워들었다. 그리하여 그 중에 이런 말이 제일 머리에 박혔던 것이었다. 왜요? 신여성은 침선 방적을 못하나요? 남편의 밥보다 자기 밥을 먹으면 더 맛있지. 1년 전에 이혼을 하고 다시 신여성에게 호기심을 두고 있는 이기봉은 이렇게 반항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인 마누라는 처음과 같이 반항할 힘이 없었다. 들으라고 그랬지. 한우는 이기봉의 옆을 쿡 찌르며 이렇게 말한다. 아니 그런데 아랫방에서는 혼자 밤낮 무엇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주인 마누라의 성미에 맞추어 이렇게 다시 이기봉은 화제를 이었다. 소설을 쓴다나 무엇을 한다나. 입을 비쭉대는 주인 마누라는 지주함인지 무슨 의미인지 대체 알 길이 없었다. 남이 소설을 쓰든 무엇을 하든 주인이 그렇게 배가 아플 것이 무엇 있소? 주인 마누라는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입을 다문다. 왜 그래요, 글쎄. 이기봉은 무엇보다 그 주인 마누라가 대담히 아는 체 하는 것이 더 듣고 싶었다. 여자가 잘나면 못 써. 남자는 잘나면 쓰고요. 남자도 너무 잘나면 못 쓰지. 그럼 알맞게 잘나야겠군. 좀 어려운걸. 이기봉은 입맛을 쩝쩝 다신다. 다시 바싹 떼앉으며. 주인, 대체 여자나 남자나 잘나면 못 쓴다니? 왜 그렇소? 말 좀 들어봅시다. 나야 무식하니 무얼 알겠소마는 여자가 잘나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자가 잘나면 계집을 고생시켜. 그건 꼭 그렇소. 인제 아니까 주인이 큰 철학가요. 문학가거든. 한참 비행기를 태웠다. 그렇고 그것은 상대자의 인격이 부족할 때 남기는 현실이요. 도회지나 문명국에는 다소 정돈이 되었으나 과도기에 있는 미문명국이나 지방에서는 아직도 사실로 있다는 설명을 하고 싶었으나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아 그만두고 비행기만 태운 것이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한우는 이렇게 말하며 검은 눈을 끔뻑끔뻑하고 내려오는 머리를 한 번씩 다듬었다. 왜 그렇소? 어디 들어봅시다. 이기봉은 한운의 말에 반색을 하여 대들었다. 잘난 여자도 이혼하고 잘난 남자도 이혼하는 것은 사실 아니오? 그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맞지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결국 맞지 않는다는 것이 누가 잘났든지 잘나서 그런 것 아니오. 다 진보하려는 사람의 본능에서 생기는 사실이겠지. 자기가 이혼을 한 사실이 있는 이기봉은 대답이 좀 약해졌다. 아직 미성혼 중으로 장래를 꿈꾸고 있는 한운에게는 어디까지 이혼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다. 이혼 안 하면 진보할 수 없나? 불만족한 데서 만족을 찾으려니까 그렇지. 그러면 당초부터 혼자 살지.
자기가 자기를 만족하면 몰라도 타인을 상대하여 만족을 구한다는 것은 될 말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어렵게 들어가자면 한이 없고 혼자 살자는 말도 못 되고 어려운 문제야. 이기봉은 음울해지면서 자기가 지금 무직으로 놀고 있는 것, 어떤 여성이 자기 아내가 되어 자기를 만족하게 해줄까 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다. 이 틈을 타서 주인은 다시 말을 끄집어냈다. 글쎄 그년이 김 선생이 온 뒤로부터 시집을 안 가려고 하고 공부만 더 하려 하니 어쩌겠소. 할 수만 있으면 공부를 더 시키는 것이 좋죠. 공부는 더해 무엇하겠어. 고등어 학교 했으면 족하지. 여자도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해요. 여자 일생처럼 위태한 것이 어디 있나요? 그렇기에 잘난 여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아. 제 한몸 추스를 만한 전문 없이 불행에 이른다면 부모 형제 친구를 괴롭게 하니까 결국 마찬가지죠. 잘나지 않으면 불행에 이르지 않지. 아니 그러면 돌쇠 어머니는 어째서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이 여간집 밥 어멈 노릇을 하고 있어? 뭐 다 팔자 소간이니까 그렇지. 주인은 대답할 말이 없어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면 다 그렇죠. 이기봉은 더 말해봐야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간단히 말해버렸다. 우리 화투나 합시다. 더 듣기 싫다는 듯이 한우는 책상 서랍에서 화투를 꺼냈다. 맞고내기 화투나 할까? 200끝에 맞고 한 각씩. 세 사람은 다 각기 들고 앉았다. 아침 일찍 주인 마누라는 김 선생 방에 들어섰다. 어서 오십시오. 이리 뜨뜻한 대로 내려오십시오. 김 선생은 쓰던 원고를 집어치우면서 말했다. 밤낮 무엇을 그리 쓰시고 계시오? 뭘 공연히 쓰고 있지요. 밤낮 혼자서 고적하지 않아요? 뭘요, 졸업을 해서요. 그리고 고적한 것을 이겨 넘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양이 깊으신 어른이란 다르네. 그렇지도 않죠. 어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 많이 하긴 무엇을 많이 해요. 참 여자로 훌륭하시지. 천만에요. 공부해가지고 다 김 선생처럼 된다면 누가 공부를 안 해요? 왜요? 김 선생은 어젯밤 윗방에서 하던 말을 들은 터라 이 마누라가 무슨 또 변덕이 생겼나 하고 이렇게 물었다. 우리네 같이 상리를 할까? 곱게 앉아서 글이나 쓰고 뭐 신선 노름이지. 김 선생은 당신네들이 팔자가 좋소이다 하고 싶었으나 그리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 대답을 아니하였다. 그렇게 소설을 써서 잡지사에 보내면 얼마나 줘요? 심심하니까 쓰고 있죠. 150원 현상소설을 쓰고 있단 말을 아니하였다. 그래도 들어보니 돈을 많이 버신다던데. 거짓말이죠. 과거에 현상소설에 몇 번 당선되어 수백 원 번 것, 신문지상 단편소설에 수백 원 번 것, 매삭 잡지에 투어 원고로 받는 것까지 적지 않으나 자기 자랑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행 다니시는 것은 많이 버셨기에 아시지. 네, 저금 통장에 수천 원쯤 있지요. 형사가 힐문하듯이 묻는 이 말에 대하여 귀찮은 듯이 속이 시원해라 하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본래 김 선생은 돈에 대한 말이라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다. 아이고 머니나 저런. 밥값 대일까봐 걱정은 마십시오. 원천만에. 그런데 김 선생. 네. 이렇게 여간에 계시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거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저기 방 하나를 말해 놓았는데 그러면 나더러 나가달라는 말씀이요? 방 하나 얻어서 밥 지어 먹으면 얼마 들지 않을 것 아니어요. 경제시대에 경제를 해야지.
고맙습니다마는 주인으로 앉아서 손님에 대한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요. 김 선생의 얼굴에 노기가 좀 띄었다. 주인은 미안하게 여기면서 다 형제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남과 똑같이 밥값 내고 있는데 나가라 들어가거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다른 데로 옮기지 않겠소. 나는 본래 한 곳에 자리를 정하면 꽉 박혀 있는 성미요. 자기가 지금 겨우 자리를 잡고 침착히 쓰고 있는 창작이 자리를 뜨면 또 얼마간 글을 못 쓸 것을 잘 아는 김 선생은 다소 불쾌를 느꼈으나 이렇게 말했다. 대체 나더러 나가라는 까닭은 무엇이오? 좀 알고나 봅시다. 난들 손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실례되는 줄 알면서도 그랬죠. 무슨 까닭이어요? 아니 글쎄 말이오. 금묵자학으로 선생이 온 후로는 우리 영애란 년이 시집을 안 가겠다 공부를 더 하겠다 하니 대체 여자가 공부는 더해서 무엇 한답디까? 그러면 학비를 대실 수는 있나요?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어도 안 시켜요. 그건 왜요? 여자가 남편 밥 먹으면 그만이죠. 남편이 벌어온 밥 먹다가 남편이 벌어온 밥 못 먹게 되면 어쩌나요? 잘난 여자가 그렇죠. 못난 여자가 그렇게 되면 어쩌나요? 그렇지 않을 곳으로 시집을 보내죠. 누구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집을 간답디까? 여자가 더 배우면 뭐래요? 더 배울수록 좋죠. 많이 아는 것밖에 있나요? 많이 알면 뭐래요? 자식 낳고 살림하면 그만이지. 그야 그렇지만 횡보한 남자만 믿고 살 세상이 못 됩니다. 김 선생은 저런 말을 늘 우리 영애란 년에게 해주니까 안 됐죠. 내가 그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년이 왜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하오? 그야 내가 알리 있소. 저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내게 따질 일은 아니고 나더러 나가랄 것도 아니오. 글쎄 김 선생, 한운이 같은 유망한 청년을 놓치면 또 어디서 구해본단 말이오. 구하면 또 있죠. 글쎄, 내가 한번 가보았었구려. 한운 씨 집을요? 네. 어때요? 나락섬이 쌓이고 나무를 바리로에 쌓고 아버지는 학자고 형제 화목하겠다. 양반 지체 좋겠다. 당자 얌전하겠다. 더 고를 수 있겠소? 따님에게도 말했나요? 그렇고 말고요. 뭐래요? 싫대지. 왜 싫대요? 그것은 나보다 김 선생이 잘 알 것이오. 어머니에게 못하는 말을 내게 다 하려고요. 무식한 애미에게 무슨 말을 하겠소. 김 선생은 다 한 통이니까 말이지. 내게 따지지 말고 따님을 잘 달래시오. 그년이 내 말을 듣나?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오. 무엇이든 내게 말할 필요야 있겠소. 내 딸은 김 선생이 버려놨수다. 주인은 최후의 말을 던지고 일어선다. 김 선생은 그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과연 그렇다면 내 다른 곳으로 가리다. 그러지 말고 영애를 달래서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좀 물어보시오. 그 애는 그렇게 연애나 하는 년이 아니오.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간다. 김 선생은 혼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우습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 딸이 머리에 떠올랐다. 저 모녀와 같이 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싫다면 어쩌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불의의 애군에 당한 것을 자기 과거의 모든 애군 프로그램 중에 넣었다. 더 있어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구경할까? 하다가 에라 다 귀찮아. 또 무슨 애군에 들을지 아나. 하고 이 여관을 떠나기로 하고
흐트러진 짐을 보았다. 선생님! 하고 영애가 들어온다. 그 눈에는 눈물 흐른 흔적이 있다. 어서 들어와. 선생님! 하고 영애는 김 선생 무릎에 푹 엎드렸다. 그 어깨는 들썩들썩하였다. 울지 말고 다 말을 해. 영애. 네. 영애는 일어나 앉으며 주르륵 흐른 눈물을 치맛자락으로 씻는다. 어떤 사람과 약속해 놓은 일이 있는가? 없어요. 글쎄, 내가 보기에도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좋은 사람 구해놓고 시집가라는데 왜 싫대? 응? 싫어요. 시집가기가 싫단 말인가? 한운 그 사람이 싫단 말인가? 시집가기도 싫고 그 사람도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이야? 죽었으면. 정 죽어야 할 일이면 죽기도 하는 것이지. 선생님,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돈 있어? 고학이라도 해서 그렇게 맘대로 되나? 아이고, 죽었으면. 죽는 것은 남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야. 선생님. 영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글썽글썽한다. 어머니가 학비 주실 능력이 없으신가? 없어요. 다른 친척 중에는 학비 줄 만한 사람이 없나? 없어요. 재주를 보면 아까운데 누가 좀 대주었으면 졸업하고 벌어서 갚게. 벌어 갚을지 못 갚을지 그건 모를 말이고 누가 그런 고마운 사람이 있나? 선생님, 그럴 사람이 없을까요? 나라도 돈이 있으면 대주겠지만 돈이 있어야지. 부자 사람들 돈 좀, 나 좀 주지. 공부를 하면 무엇을 전문하겠어? 문학이어요. 문학? 좋지. 어렵지요. 어렵기야 어렵지만 잘만 하면 좋지. 영애는 독서를 많이 해서 문학을 하면 좋을 테야.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사는 것이 사는 맛이 있으니까. 좋은 창작물을 발표해서 사회적으로 된 사람이 된다면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이야.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망상하지 말고 가깝고 쉬운 길을 취해. 무슨 길이요? 돈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되니 시집을 가야 할 것 아닌가. 싫어요. 아마 한운이 싫지. 네, 싫어요. 왜? 어때서? 사람이 덜 되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꼭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한 사람 노릇은 할지 모르나 사회적 인물은 못 되고. 한 사람 노릇하면 그만이지. 선생님, 지금 무엇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 노릇하면 즉 사회적 인물이지.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그렇게요?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난 그 사람이 싫어요. 왜 그래? 내가 보기에는 좋던데. 변변치 못한 남자예요. 좀 어리긴 어려. 사람이 안 되어 있는 걸. 그러면 어머니더러 다른 사람을 구해달라지. 싫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으면 어떻게 해? 죽고만 싶어요. 그것도 공상. 어서 속히 좌우간 결정을 해야 안정해지지. 곁에 사람까지 초조해지는구먼. 아이고 머니, 어머니가 내려오시네. 영희는 허둥지둥 일어난다. 어서 가봐. 나하고 무슨 의논이나 한 줄 아시겠구먼. 제가 이 방에 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게 말이지. 선생님, 또 올게요. 영희는 속히 나간다.
2년? 이때 자빠져 자니? 주인 마누라는 영애 혼자 누워 자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잡아 벗기고 잡아서 때리고 소리를 높여 외친다. 2년? 한나절까지 자빠져 자고 해다 주는 밥 먹고 밤낮 책만 들여다보면 옷이 나니 밥이 나니 이년아. 보기 싫다. 어디로 가버려라.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너같이 잘난 년이 잘못한 것이 무엇 있겠니. 너같이 잘난 년은 나는 보기 싫다. 썩 어디로 가버려. 어디로 가요? 아무 데로나 가. 너 연애하는 서방에게로 가버려. 어머니도 망령이시지. 너 좋아하는 데가 있으니까 시집을 안 간다지. 없어요. 이년아, 나는 너를 사람대라고 고등 여학교까지 공부를 시켰더니 지금 당에서는 후회 막급이다. 이년, 애미 말 듣지 않는 자식 무엇에 쓰겠니? 심청이는 제 몸을 팔아서 그 아버지 눈을 띄우지 아니했니? 나와 너는 아무 상관없는 사이다. 오늘 지금이라도 곧 나가거라. 또 때린다. 아야! 이년, 죽든가 나가 버리든지 해. 꼴 보기 싫다. 아야, 다시는 안 그래요. 나가라니까 다시는 안 그런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때 듣다 못하여 김 선생이 문을 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리 좀 오세요.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 한운이 김 선생 방으로 들어오며 심심해서 좀 놀러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낮에는 사무실에 가서 바쁘게 지내다가 밤이면 심심해요. 사무는 무엇 보십니까? 농림에 대한 것이지요. 참, 농림학교 출신이시지? 네. 도청 근무시죠? 네. 바쁘세요? 네. 상당히 바쁩니다. 이제 장가를 들어 가정을 가지셔야겠구먼. 내 생각 같아서는 일생을 독신으로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디 부모 형제가 가만두어야지요. 왜 그래요? 부부의 낙이 인생의 제일인데. 그럴까요? 독신보다 귀찮을 것 같은데. 귀찮은 가운데 재미가 있거든요. 왜 조물주가 남자 여자를 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 여자가 있기에 기기묘묘한 세상이 생겼죠.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남녀가 합해야 생활 통일이 되고 인격 통일이 되는 걸 어째요? 그럴까요? 그렇죠. 독신자에게는 침착성이 없는 걸 어쩌고. 그건 그런가 봐요. 고적하긴 해요. 어서 장가를 들으시오. 그렇게 쉽게 되나요? 영애와는 어찌 되어가는 모양이요? 모르지요. 영애와 안 되면 다른 곳이라도 구원해야지. 김 선생은 그 말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물었다. 다른 데 구원하려면 벌써 했게요. 그럼 꼭 영애하고 하겠소? 지성이면 감천으로 백도까지 열을 내보구려. 하고자 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소? 공부하겠다는 걸요? 학비가 있어야지. 내가 좀 되고 자기 어머니가 좀 되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정말이요? 주인더러 그 말을 해보았소? 공부는 절대로 아니 시킨다 하니까요. 한운 씨가 꼭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지. 그 어머니가 마음에 들면 무엇하나요? 당자끼리 문제지요. 아직 까맣게 알지 못하고 있는 한우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영애가 한공과 혼인을 아니하겠다면 어쩌오? 다소간이라도 눈치를 채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그만두고 레코드나 틉세다. 김 선생은 남의 일에 구설이 무서워서 말을 잘랐다. 양곡을 좀 들어볼까요? 한운도 더 말하고 싶지 아니하여 죽음기를 넣는다. 저것이니 하시지요. 카르멘, 후아스도, 하무렛, 마르세유. 우렁차게도 하는 소리가 끝날 때마다 이기봉의 방에서는 영애의 가냘픈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한우는 유심히 귀를 기울였으나 그 나타나는 표정은 아무렇지도 아니하였다. 공연히 마음을 졸이며 마주 앉은 김 선생은 아, 천진난만한 청년이여 하였다.